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법법, 예, 어법법. 적천수 천리입니다. 원문. 하지긴 귀. 저 사람이 귀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해서 관성이 유리해. 관성을 잘 쓰라. 라는 거예요. 뜻에 맞게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하지장에서는 이게 두 번째예요, 귀가요. 그리고 귀에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사례명조가 네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갈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철조 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시주. 유시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언컨대 꼭 이게 유백원의 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겉 페이지에 이렇게 적천수 천리에는 성유백 비수, 성유백이 비밀로 전해졌다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원문에서, 원문은 명나라의 경도라는 분이 지었다지만 그건 작자미상이고요. 유백원 주가 원주가 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철조가 증주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유시주도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시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유백원 주를 번역을 해갖고 석사 논문을 땄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은 번역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논문으로 이제 적천수 중화론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나서 있죠. 원주도요. 자, 관왕신앙이에요. 이수가 관을 보호해요. 그러는데 겁재를 끓이는데 관성이 능히 그 겁재를 제거해요. 좋죠. 인성을 반기는데 관성이 능히 인성을 생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성유리예요. 관성유리에. 있을 유자에다가 이치가 있고요. 이유가 이시에 모인다라는 것이죠. 관성유리예요. 이런 경우가 관성유리예요. 재신이 왕이에요. 관살이 통달했어요. 그러면 인수를 가운데 사이에 껴야 되겠죠. 관성이 왕이에요. 재신이 육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무관인데도 암암리에 관국을 성하고 있어요. 좋아요. 관성이 장, 지지에 있는 것이에요. 재신이 역시 장하고 있어요. 차는 개, 관성유리회라고 해요. 소위 귀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귀해지는 것이다. 물론 론과는 더불어 론자지법과 같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관은 자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유백원의 주에서는. 그러나 임철주 양반은 슬쩍 피하겠죠. 왜냐면 어떻게 감히 자식이 관이 되냐고 자녀장에서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셨거든요. 그 영향은 누구예요? 심진사, 심여청 선생의 진수함 선생이죠. 진수함 선생, 진상국, 상국까지 지낸 연관이에요. 진수함 선생의 영향을 받았어요. 명리학원이라고요. 가상통해하라, 서로 통한다. 여기는 벌써 자식에 대해서 관성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자, 자녀가 있으면서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관, 그러니까 자식은 많은데 무관이라는 것은 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벼슬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관자는 몸은 현, 그러니까 이건 벼슬이 있어요. 무자, 자식이 없는 자. 역시 살펴라. 형충회합을, 관성의 형충회합을 살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단, 관성이 청하면서 신앙자는 필귀, 반드시 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사례명조 두 개가 있는데요. 관성을 써요. 관성을 쓰는데 관성이 왕해갖고 쓸 때 어떻게 될까요?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비로 흐르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닌데요. 일주가 강하면서요. 편관이라도 관을 쓰는 사람은 역시 벼슬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일주가 강하고 봐야 돼요. 사주는요. 관성이 탁해요. 신왕해요. 그런 자는 자식은 많아요. 그런데 귀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어 상을 얻었거나 길을 얻었거나 득국, 이거는 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득국, 득격자.
처자 부귀양전하다라고 해서 참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관성을 자식이라고 분명히 어디에서 유시주, 그러니까 원주죠. 원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임철저주에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7, 248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관성을 쓰는 거예요. 용신을요. 그러면 관성 용신 쓰죠. 양인격에 하나 쓰고요. 하나는 뭘 격이었나요? 요거 보세요. 자, 걸러골곡격이에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네요. 이것도 역시 화체 수금용조죠. 화체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편관 쓰잖아요. 편관 쓰죠. 오늘 249번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건 정관격이에요. 특히 정관격이 금세 관성이 이렇게 격을 이루고 있어요. 격을 이뤘다. 국을 이루었다. 그렇죠. 인호 화국을 해서 병화가 투출했고요. 정관격이죠. 이런 때는 솔직히 정관격을 이룸으로써 뭐가 약해?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비를 쓴다는 거예요. 인비를 쓰고요. 여기서 인비를 쓰는데 대운을 보시죠.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 그러죠? 임철저 선생이 칭찬에 좀 약합니다. 정관격인데도 이운과 이운의 조합고 앞으로 운이 좋을 것이다 라고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운은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화체니까요. 화체의 수금용조. 관이 너무 많아요. 관성이 너무 많아서 일주가 약할 때는요, 관성도 부담이 되더라. 결국은 정관격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정관격에서 정관을 써야만이 좋은 사주가 된다. 그렇지만 정관격에서 정관을 쓰는데도 정관대운으로 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용법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용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을 이걸 딱 알아. 정관격이다 해서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 정관격에서 정관이 과연 강한가 약한가도 보고 일주가 약한가 강한가도 봐서 일주가 약할 땐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야 되고요. 정관이 약할 땐 정관대운을 정관을 돕는 대운으로 흘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정관이 강해서 뭐예요? 일주가 약해졌으니까 일주를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쓸게요. 그래야만이 또 이렇게 임철저 선생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보. 병인. 뭐 완전히 인원에 태어났어도요. 이 가보라는 글자 때문에 인호 화국을 이루죠. 신요. 신요도 신금도 뿌리가 있어서 좋아요. 기축. 인비로 흐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사주 구조가 이게 한 그룹을 이루고요. 이게 한 그룹을 이루고 화금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강하다? 월주를 붙들고 월주에서 뿌리를 내린 병화가 더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화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금 싸움에서 목화가 강할 때는 금수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인비가 더 좋다. 구태여 수까지 찾을 필요도 없이 금운에 좋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금운이라도 지지에 이거 보세요. 4, 5가 있어서 이 미토도 화거든요. 금운이 좋았다지만 앞으로 운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앞으로 기대되는 거죠. 차조 재임 왕지했다. 재성이 왕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요. 또 만나길 장생을 만났어요. 어디에요? 이거 그냥 그렇죠. 왕지와 장생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간 장생했어요. 일주 좌록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인수 통근을 하고요. 맞습니다. 인수가 또 바로 통근을 하고 있죠. 천간사자. 천간의 네 글자가 지지, 개, 이망록.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행무수. 수가 없다라는 건 아주 정확하죠. 그러나 축토 속에 수가 있어서 오행체형론은 조금 나옵니다. 청이순수, 춘금, 수약. 춘금은 비록 약할지만 희기,
시간의 인통, 인수와 통하고 득용해서 경운에 벌써 보세요. 이미 중운, 예, 중운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 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 경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물론 이 진토도 괜찮았고 이 기토도 괜찮았을 거예요. 물론 사운은요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유축 금극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운부터 시작해요. 방신 일주를 도왔다. 계유년에 이거 보세요. 수금이 같이 들어왔죠. 이 연운이에요. 등과에서요. 오는 살이 왕하니까 병들고 꺼지고 형상, 예, 인옷을 화국을 이루니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신은 김연년에 발갑해서 입 살이 맺다. 이거 보세요.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도 역시 용신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후운에 금수 방신할 것이니 금수운이 돼서 방신할 것이니 사로가 미가 한량, 예, 다슬길이 한량. 그러니까 양을 정해야 되는데 미자가 들어갔잖아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갈지. 그렇겠죠. 뭐 이제 금운에 들어왔으며, 물론 금운에 들어왔다 하면 나이가 벌써 60이 됐으니까요. 물론 이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말년운이 좋으니까 장수는 하겠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자, 아마도 중주자보다 나이가 어린 명주인 듯하다. 물론 중주자도 8순을 넘게 살았으니 이 명주가 4호순 대운인 경신대운에 설명만 한다. 끝까지 볼 수 없지만 용신대운인 비겁대운까지는 서로 미가 한량인 듯하다. 이 명주 역시 아군과 적군이 확실한 명주다. 연주와 월주가 이인동심하고요. 일주와 시지가 이인동심이지만 이 명주는 월지를 득하고 인호 화국을 이루고 병화가 투출해서 연간의 간목이 인화를 하고 있으며 일지와 시지가 축욕 금국을 이루고 일간으로 신금이 투출하였는데 시간의 습토인 기토가 돕고 있다. 그러나 월주를 취득하고 있는 화국인 관살이 강한 상태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오행책로를 보면요. 목이 3.5분이 안 돼요. 그러나 화가 3.2고요. 오히려 화가 작죠. 그러나 목생화를 해서 목화 오행이 합해서 6.7이에요. 그래서 화체 수금용주로서 수오행이 용신이고요. 금오행이 희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봅시다. 200 몇 번인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사례명주 249번이네. 49번이네요. 네. 이 운이 제일 좋은 운이죠. 지금은 어립니다. 부세라. 지금 고생하고 있겠죠? 그러나 진토 좋고요. 기토 경신 좋고요. 임신 계유 대운이 가장 좋은 운이고요. 77세 갑술 대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을 볼 사주입니다. 네, 250번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을사, 신사, 경진, 갑신 이랬어요. 그런데 철조 선생님께서는 이게 토가 사령했다고 그러죠. 이 사화는요, 무경병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편관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무토 같으면요, 본래 편인격이 있죠. 인격이 되는데 편관격에 편인이 용신으로 편관을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이체입니다. 확실하게요. 이렇게 돼서 금이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화에도 경금 들었고요. 이 사화에도 경금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신사월이니까요. 경금이 신금의 유인에 따라서 경금이 강해지는 월입니다. 자, 경금생호
입하 전 5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사령한 거예요. 토당령이에요. 화는 사권. 아직 화가 사령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경금지생 좌실. 네, 실제로 잡고 있죠. 그래서 또한 진이 뭐예요? 진의 지지에 신시가 돼서 병왕 같이 붙들고 있어갖고 왕해졌다. 신강살천하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끓이는 것은 제가 투출해서 묵은 이 재성이요. 묵은이라도 뭐 그렇게 뭐 저거 건 없어요. 봉급해서 저 신금이 재성을 때리죠. 그래서 소위 출신은 비난했다. 일교 정운, 화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요 정. 그러나 이 사주는요 인묘운도요 그렇게 썩 나쁜 운은 아니죠. 관성 원신 발로해서요 무인 기묘 양년에 그러니까 토운이죠. 그래서 아니죠. 인묘 양년이에요. 그래서 재성득지예요. 그래서 희용재래 희신과 용신이 한꺼번에 같이 왔어요. 과가 변동해서 그러면 연에서도 역시 연에서도 뭐 어떤 일반인은 천간을 연은 위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철저 선생의 설명이면 인묘양년은 재성운이거든요. 그래서 무토기토도 거의 무토기토는 경금을 오히려 일주를 도와주지만 인묘년에는 재성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해서 뭐죠? 희용이 재래했어요. 이 지금 금체 화목용조니까요. 화감연동해서 또 살임에 들어갔어요. 서운해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명리서예요. 이살 화권, 살을 화해서 권세를 잡으니까요. 바로 현 드러났다. 한문 귀객. 집안은 엉성했지만 귀한 객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개천에서 용난 집안이죠. 차지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 집이죠. 용신은 목화로 본 듯하다. 물론 일주가 강하다는 것은 또한 인정한다. 정대원이 호운이라 하지만 축대원은 불멸 것이다. 그래서 병대원에 들어오면 혼란에 빠질 거다. 왜냐하면 이 병화가 겁재인 시인금과 합을 하여 관이 사라지고 특히 자운이 들어오면 신자리 수공을 이루어 용신을 극할 것이며 이 대원을 넘긴다 해도 의뢰대원 역시 새축으로 용신을 충하여 불멸 것이고 이 대원 역시 서방 공지를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철저 선생은 그냥 겉으로만 봐서 얘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러네요. 오히려 인묘운이 좋아요. 인묘운이 좋고요. 인묘운이 좋고요. 축대운은 서축 금국을 이루네요. 진짜. 극자 화목용주에서 별로 안 좋은데요. 자운도 안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참고로 병정을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신인 병화가 들어와서 신금과 또 합을 하네요. 좀 그러네. 그래도 하여튼 자 금호행이 9점이래요. 수가 0.9고요. 목이 1.3, 화호행이 1.5예요. 토가 0.0이고요. 초가 종주호행이 됐죠. 금체 화목용조로 화호행이 용신이고요. 목호행이 희신이다. 근데 물론 자세히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심해첨 격국론에서는 저는 편관격으로 했어요. 편관을 용신을 쓴다라고 저는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그 이후 치운론에서 분명히 일주가 약하면서 일주가 강하든지 인성이 강해서 칠살이 약해질 때 칠살도 용신으로 칠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치운론에서 살이 강하고 인성이 중하면 살을 돕는 운으로 받는다. 이 명조는 인이 중한 것이 아니라 비겁이 중해서 살이 경하여 목화 대응으로 오행이 상신으로 해야 할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격국론까지 제가 요건 풀어놨죠.
그래도 우에사주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에사주 후년이 참 좋죠. 250번입니다. 512개 중에서 중반을 거슬러 올라오죠. 예. 지금 이 운이 좋습니다. 가분도 좋을 것이고요. 술토는 그냥 그럭저럭이긴데 개유 대운이 되면 썩어요. 완전히 끝나고요. 술토는 이거 화를 품고 있어서요. 사술, 사화와 술토가 해서 이건 그래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저 신금하고 또 합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가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보십시오. 해자축은 안 좋잖아요. 네, 저 사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간으로 화가 하나만 투출했다면 참 좋겠죠. 네, 정사, 신사가 아니라 정사 딱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을사 이렇게 하면 정사년에 태어났다면 이 신금도 하나 잡아주고 해서 겁재를 눌러줘서 좋겠죠. 을사라 조금 좀 그러네요. 신금한테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사 같은 경우는 신금을 눌러주니까 정사생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올해 쉬운 여달에 을목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을목 때문도 별로 썩 그렇게 안 좋죠. 을경 합을 한다든지 신금에 또 오다 터진다든지 하죠. 이렇게 을목이 기존으로 있어서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좀 기대 이상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하지 기인 빈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재신이 반대로 부신. 그러면 빈이죠. 가난하죠. 왜냐면 부자에서 반대가 빈이죠. 그러면 귀에서 반대는 천이죠. 그래서 부기 빈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두 8가지 경우의 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공부해서 또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